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과연 향후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간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언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재 선임연구원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학자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이런 언론과의 접촉도 사실 거의 없었고, 최근에도 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데, 아마 이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언론에서는 김 처장과 직접 인터뷰가 잘 안 되니까 주변 얘기들을, 지인들과 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공수처와 검찰과의 관계, 또 김진욱 처장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윤 총장에 대한 뭐 인상적 평가랄까, 인식 이런 것들이 있던데, 하나는 윤 총장은 병원으로 보면 거의 외과과장이 의사들 쭉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회진하고 그런 것처럼 조직의 보스 분위기 이런 것이 있더라. 어떻게 보면 뭐 상명하복 그 조직 문화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칫하다가는 좀 잘못된 여당 측 비슷한 시각 아닌가 하는 비난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에서는 조폭 무슨 보수니 어쩌니 이런 비난까지 나왔으니까요. 예, 이 김진욱 후보자가 조직의 보수 같은 그 이미지다. 뭐 지금 말씀하셨더니 외과 과장이 회진할 때는 쭉 건너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보니까 윤 총장이 그렇게 쭉 건너려고 다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자기들 운전기사 무슨 회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다잖아. 그러니까 아주 소탈하게 하고 하는데, 또 이제 문제는 이 공수처장 후보자가 그 자기하고 앞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예단을 가진다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저 이미지를 완전히 만든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학자적이고 저 사람은 보수하고 자기는 학자적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위험한 발상을 한다? 이래 되면 앞으로 공수처도 하고 검찰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신중한 사람이고 학자적인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예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게 옳을 텐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리 그 사람을 진단해놓고 정말 외과 의사같이 들여다보고 진단해놓고 들어가는지 그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외과 의사 과장들도 회진을 할 때 그 의사들을 데리고 다니면 자기 폼 잡으러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문답 과정, 그 회진 과정에서 다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윤 총장 스타일이면 무시무시한 수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윤 총장을 디스한다 할까, 견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좀 위험한 인식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무시무시한, 그러면 윤 총장이 들어서서 뭘 무시무시하게 어떤 걸 했습니까? 자기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그 자체지.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뭐 검찰이 수사하는 게 일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이 김진욱 후보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이 사람한테 말하되, 왜냐하면 저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안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 굉장히 신중하게 한 것 같이 하면서 들어가면서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근데 직접 사건을 자기가 맞닥뜨려서 봤을 때 윤 총장 스타일이 이거 아니다든지 뭐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될 텐데 미리 아마 그 사람도 윤 총장하고 깊이 관련이 있었던 사람 아니니까 판사 출신이고 헌재 오래 있고 했으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이 사람도 역시 주변에서 들은 말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말 가지고 그 사람이 윤 총장의 이미지를 재구성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예. 그래 그것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점이고 또 하나는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판사하고는. 예. 그런 검사들, 검찰청의 특수한 그런 업무 성격이라든지 그런 기관 내의 그 질서라든지 독특한 뭐 그런 걸 가지고 물론 이것이 그럼 상명하복 안 하면 자기는 공수처장 하면서 그럼 자기는 뭐 할 것인지 뭐 할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리고 공수처는 검사도 25명이지만 이 검찰은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수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점이 있다든가 또 뭐 이렇게 언급을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의 외관만 가지고야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윤 총장이 특별히 무슨 보스 같은 그런 행세를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기관장이 어디 갈 때는 윤 총장 말고도 특히 추미애 보세요. 뭐 사람들 끌고 다니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과거 그렇지. 대표 때도 보면 쭉 뒤에 뭐 한 20명씩 뭐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총장이 어디 움직이면 그에 관련된 사람들 몇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면은 꼭 무슨 보스인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윤 총장은 전번에 그 뭐들 검사들한테 강의하러 갈 때도 보면 자기 혼자 가대. 예. 추미애 장관 같으면 뒤에 줄줄이 데리고 가서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대전지검이나 대전고검에 갔을 때 이제 쭉 그 한 100여 명이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하니까 그걸 보고 그러는지 그리고 기관장이 지휘권은 인정을 해줘야죠. 아무리 뭐 김진욱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럼 그렇게 인정이 안 되면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없을 거고 공수처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나 다만 검찰 안에도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에 대한 견제 기능, 뭐 그런 제도라든지 기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적절히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그게 중요하지. 아니, 그럼 보니까 조직 보스 같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총장은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윤 총장은 사실상 그동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 우리가 다 식물 총장이니 허수아비 총장이니 다 그랬잖아요. 본인도 국회 국감에서 나를 다 허수아비 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김진욱 후보자 또 거기다가 한 방 더 맞아요. 결정타를 이렇게 매겨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예. 또 하나는 뭐 개인적인 그런 인상 비평도 있지만 검찰에 대한 그 언급도 했다는 걸 보면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라든가 기소를 한다. 또 무소 불위의 기관이다. 이렇게 검찰을 보는 시각을 얘기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검찰이 뭐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무소 불위의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지 피의자 괴롭히기 위해서 물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공수처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검찰이 무소불위의 그 힘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 편의 때문에. 지금 민주당 시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여권 쪽 시각을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참 황당한 게 뭐냐면 검찰 그 관할이 어디면 정부 관할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임명하고 그것도 임명도 그냥 했나? 그냥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비판하는데도 그렇게 기어이 이제 해놓고는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저렇게 공격을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 정말 세상에 살다가 이런 사람 처음 봅니다. 어디 자기들 저질러 놓고 자기들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 김진욱 이 후보자도
글쎄요, 그 뭐 지금 아직 임명 전이니까 좀 조심해서 그런지 저쪽에 조금 배려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공수처장을 하게 되면 이분에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언급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또 검찰과 공수처 간의 관계 설정인데 그런 인식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뭐 합리적인 뭐 의견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검찰의 공을 가로채거나 대신 덤터기 안 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을 공수처의 좀 하부기관이랄까 그렇게 보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만 남겨놓을 정도로 수사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져오지 않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제 월성 사건이라든가 지금 원전 1호기 사건, 판사 그 불법 사찰 의혹, 또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들을 아직은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또 다 가져가겠다는 물론 뭐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식을 나타내서 공수처와 검찰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갈등 요인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그 공수처 우월 의식이 있는 거거든. 예. 응? 예. 그러니까 검찰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갖고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수사가 거의 끝나서 기소 단계에 있는 그런 사건까지 우리가 갖고 오는 건 아니다. 뭐 봐주는 것 같이. 응?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라든지 언론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원전 문제 이걸 과연 공수처가 앞으로 뺏어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 문제거든.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지금 김진우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 보니까 그건 갖고 갈 그게 다분해. 예. 과연 공수처에서 그러한 거대한 사건 또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막 들어온 공수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검찰 같으면 이제 엄청난 노하우와 그런 그 수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검찰에서 못 넘기겠다. 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안 넘긴다고 해서 뭐 어쩌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도 앞으로 기관 간 뭐 논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쟁송으로까지도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의 소지는 이제 다분한데 문제는 이제 그 법에는 그냥 그 수사를 이제 이관 받을 때 이관하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이관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의무조항이 돼 있어. 이쪽에서 공수처에서 내놔 이러면 내줘라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말씀처럼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없는데 아니 의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수사할 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시를 하면 또 그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점 때문에 이게 왜냐면 공수처를 만드는데 너무 허겁지겁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공수처장 지금 김진욱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딱 임명되는 순간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건드릴 권력이 아무것도 없어. 법원 그러면 사법부가 건드릴 수 있나 못 건드려요. 그다음에 그럼 국회가 건드릴 수 있나 못 건드려요. 완전 그야말로 초법적인 그런 기관이 되고 거기는 공수처장은 초법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히려 말이죠. 이것을 정부 보위 차원에서 정권 보위 차원에서 만들어놨던 해괴한 이런 제도가 앞으로 대통령 스스로 손발을 묶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애초에 너무너무 급하게 검찰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런 공수처니까 제도적으로 구비가 안 돼가지고 오죽하면 말이죠. 공수처법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해가지고 새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1호 사건이 누구냐. 그동안에 1호는 윤석열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도 아주 신중한데 지금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나는 법률가이다. 어떻게 보면은 좀 여당을 의식하는 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이전에 그 기자들과의 공식적인 그 청문 준비위원회 사무실 거기에 출근하면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또 하나는 공수처는 사실과 법률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면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고 또 이 현 정부와 뭐 특별한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변협 추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은 과연 대차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요. 말은 그렇게 하거든. 근데 말은 원론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원론을.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이 공직자들, 특히 고위 공직자들, 그 중에 공수처장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원론을 이야기할 때 그 원론만 지켜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상식만 지켜주면 돼.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하는 행동은 뭐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김진욱 후보자도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법과 뭐 따라서 해놓고는 나중에 하는 거는 뭐 만약에 정권 편향적이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국민이 이제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 1호를 어느 걸 할 거냐. 그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가 지금까지 말해온 그대로 원칙에 따르자면, 원리에 따르자면 윤석열을 1호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왜? 네. 그러면 그 1호로 하면 최강욱이 지시 따르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청문 과정에서 언론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큰 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뭐 친분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이것을 뭐 한 8,300주 정도 받았는데 그게 지금 한 1억 원 되는 모양이에요. 당시 8,300원인가 받았던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위장 전입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위장 전입이 부동산에 대한 무슨 투자라든가 그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뭐 설명령이 길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연간 신용카드 결제액이 한 9천만 원 썼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많이 쓴 거죠, 공무원이. 근데 뭐 그쪽의 주장으로는 모든 걸 다 카드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무슨 병원비도 그러니까 가정에 드는 모든 돈은 그거 가지고 쓰니까 1년에 생활비가 9천만 원 됐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카드를 하나 가지고 부인이라든가 그런 가사 문제는 다 그쪽에서 쓰는 그러니까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사자조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여하튼 내가 뭐 말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가서 사과해야 될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걸 사과해야 될 부분인지도 이제 가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드러난 걸 보면 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비교해서 뭐 그렇게 크게 흠잡을 만한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장이 될 텐데 초대 공수처장입니다. 공수처를 놓고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했는데 정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되면은 그런 우려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를 운영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특히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저는 위험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식도 올바른 검찰과 공수처 관계 정립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시정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